특히 이재명 정부의 우리가 기후환경국 위원장 출신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의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도정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영훈 도지사가 기존에 사실은 잘 했으면 사실 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우리가 제주도민들의 희망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사가 바뀌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분이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에요. 전라도 장흥에서 지금 현재 태어났고 제주도에 이제 이주를 한 게 8살 때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장흥 분이시고 어머님께서 서귀포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8살 때 이제 제주도 서귀포로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주도 서귀포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3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귀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잘 알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분이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는 게 3가지예요. 그분이 잘 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1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감귤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이나 국가적으로 좀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조례들을 좀 통과시킨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1차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이 나서서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지금처럼 우리가 제2공항, 화북 신도시 이렇게 하는 공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세 번째로는 이분이 기후환경 쪽에서도 그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실 환경 쪽에서는 이분이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주도의 좀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앞으로 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군 지금 현재 우리가 후보를 3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1차 산업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지사 후보다. 두 번째로는 민간보다는 우리가 공공주도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 신념, 정치적 신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그 위성군 후보자를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존 도정보다는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역량이 보여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도지사가 지금 6월 3일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 크게 변화는 없지만 실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가장 원하는 게 공공주도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현재 그 정부 안에서 예산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부서에서 또 이분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필요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자금적인 부분들을
가장 잘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사업, 그것이 대표적인 게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주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이게 찬성하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호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제주항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인 거기 때문에 SOC 사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SOC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예산안을 잘 끌어오는 분인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량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착안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분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변하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우리가 기후환경국 위원장 출신인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뭐 때문에 우리가 제한이 되냐면 바로 이 환경에 대한 파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의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더 잡기 전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재 법이 강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2공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화북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성권 도지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시기를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그것이 바로 건축 인허가라든지 내가 토지에 대한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가 지금 제주 토지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삼재악에 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3년 동안 지가에 대한 어떤 변동률이 전국에서 최하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가 아니고 이제 섬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된 지역이 제주도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돈 주고 땅을 100% 내 돈 주고 현금으로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자들이 굉장히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체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매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수요자는 없고 공급은 많은 그런 시장이어서 거래 자체가 지금 현재 멈춘 지 한 5년 정도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자 수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실수요자 시장 위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실수요자들도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제주도 토지 시장이 좀 어렵게 되는 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